야생동물은 본능적으로 단식이 질병과 상처를 고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공복감은 생명력에 스위치를 넣는다. 신체가 공복감을 느끼는 것은 위기 상태이다. 그래서 경고가 울리고 생명유지 시스템이 일제히 작동한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절반만 먹으면 2배 오래 산다. 후나세 슌스케가 쓰고 출판사 보누스에서 편했습니다. 원래 이 책은 굶으면 낫는다 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출간되었던 책입니다. 다시 보누스 출판사에서 재출간한 책입니다. 저는 굶으면 낫는다 라는 책으로 처음 읽었습니다. 보누스 출판사에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고 보완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이야말로 만병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칼로리를 반으로 줄이면 수명은 배로 증가합니다. 단식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몸이 아프면 야생동물이 하듯이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며 자라고 권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복은 최고의 보약이고 단식과 소식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기, 복통, 설사, 두통, 변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불임이나 암까지 호전된다고 합니다. 저자 소개, 후나세 슌스케. 세계적인 생태운동가이자 언론인이며 평론가. 미일 학생회 일본 대표로 미국에 방문해 소비자 권익운동의 대부 랄프 네이더와 인연을 맺었다. 일본에 돌아와 일본 소비자연맹의 출판 편집에 참여해 소비자 보고서를 발행하며 소비자 계몽 활동을 펼쳤다. 소비자 문제로 시작해 지구환경, 현대의료, 식품 문제에 날카로운 경종을 울리는 언론인이다. 출판과 강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책의 큰 목차, 머릿말, 굶어야 낫는다. 1장, 공복은 최고의 약이다. 2장, 먹지 않았을 뿐인데 만병이 낫는다. 3장, 3일 단식 실천법. 4장,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 5장, 단식으로 난임과 발기부전을 해결한다. 6장, 웃으면 면역세포가 증가한다. 지금부터 책의 본문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남들만큼 먹는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왔다. 먹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원점이라고 믿어왔다. 배불리 먹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동경하는 삶이었던 것이다. 야생동물들은 병들거나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때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굴 속에 몸을 눕히고 조용히 회복을 기다린다. 야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질병과 상처를 고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공복감은 생명력에 스위치를 넣는다. 신체가 공복감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위기 상태이다. 그래서 경고가 울리고 신체의 생명유지 시스템이 일제히 작동하는 것이다. 면역력이나 자연치유력에 스위치가 들어가서 백혈구 등 면역세포가 증가한다. 인류는 언제부터 잘못된 식사의 길을 선택했을까? 잘못된 식생활의 최대 원인은 근대 영양학이며 그 뿌리는 독일의 포이트 영양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뮌헨 대학에서 45년이나 군림한 V. 포이트 박사는 성인에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48g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려 2.5배나 부풀려서 118g을 먹으라고 독일 국민에게 권장하였다. 그는 가장 뛰어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탄수화물은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포이트는 인간의 에너지원은 칼로리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산화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야말로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즉, 먹은 음식물에서 체내에서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칼로리로 산출해서 필요 열량을 계산한 것이다. 칼로리 지상주의는 육식 예찬과 함께 포이트 영양학의 2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 10가지. 1. 체질을 바꾼다. 단식의 최대 목적은 무엇인가? 과식으로 쌓여있는 체내 여분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방이나 독소로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독이라고 한다. 단식은 이 독소를 제거한다. 이른바 대청소를 하는 것이다. 기아 상태라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발력이 몸의 구조를 크게 변동시킨다. 이 변동시키는 힘, 체질을 변환하는 과정이 다양한 질병을 고치는 힘, 바로 치유력으로 나타난다. 2. 쾌감을 느끼게 한다. 도쿄대 의학종합연구소는 초파리를 사용한 실험에서 공복 상태가 되면 기억력이 향상되는 구조를 발견했다. 이 논문은 2013년 1월 25일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먹이를 주지 않고 공복 상태로 둔 약 100마리의 초파리를 사용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먼저 초파리에게 전기 쇼크를 줌과 동시에 어떤 냄새를 맡게 한다.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실은 기억으로서 초파리가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냄새를 싫어하게 되면 발생원에 다가가지 않는다. 반대로 기억이 없으면 냄새원에 다가간다. 그 행동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 초파리의 기억력 테스트이다. 그 결과 냄새를 기억하고 있던 초파리의 비율은 9시간에서 16시간 절식을 시켰을 때 가장 높았다. 그 비율은 만복 상태의 초파리들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20시간 이상 절식시킨 파리는 기억력이 떨어졌다. 3. 단식은 머리를 맑게 한다. 당이 떨어져서 현기증이 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평소 뇌가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식 중의 뇌는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까? 캐나다의 오웬스 박사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다. 단식 중의 뇌는 포도당을 단지 30%밖에 소비하지 않는다. 에너지원의 50%는 케톤체로 바뀌었다. 이것은 지방이 분해되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즉, 단식을 하면 체내의 포도당이 감소한다. 그러면 뇌는 체내에 비축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한 뇌는 뇌파의 하나인 감마파를 증가시킨다. 뇌하 수체에서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도 밝혀졌다. 감마파는 심신이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이다. 좌선하는 승려들의 뇌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더욱이 베타 엔도르핀은 쾌감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단식은 심신을 평온하게 유지하여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종교에서는 심신의 정화를 위해 단식을 실시한다. 그것은 이러한 구조를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숙변을 배출한다. 단식은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그 최대의 활동이 숙변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른바 변비이다. 그 독소가 장벽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숙변의 독소가 전신을 돌아다니며 만병을 일으킨다. 바로 과식과 포식에 대한 보복이다. 과식이야말로 틀림없는 만병의 원흉이다. 5. 최강의 디톡스 효과가 있다. 단식은 생명체의 배독작용을 가속한다. 즉 체내에서 독소를 쫓아낸다. 현재 우리들 주변은 다양한 독극물로 넘쳐나고 있다. 우선은 의약품이 그렇다.
약은 독이다 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BHC라는 극약 살충제가 사용되었다. 이 살충제는 체내에 들어가면 지방에 축적된다. 1973년 고다 의사는 고베대학 의학부의 기타무라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하였다. 단식에 의한 BHC 배독 효과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는 놀랍다. 단식에 의해 체지방이 케톤체로 분해되어 내부에 잠복해 있던 BHC가 배독된 것이다. 다른 유해 화학 물질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을 연소시키면 독소는 소변이나 대변에 의해 체외로 독을 배출한다. 6. 몸의 나쁜 곳이 분해 배출된다. 단식을 하면 몸은 기아 상태가 된다. 살이나 뼈 같은 체세포가 피로 되돌아온다. 간단히 말하면 몸의 세포가 혈액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자가분해라고 한다. 단식으로 모든 영양분이 단절되면 몸은 어딘가에서 영양분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한다. 지금 당장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의 조직에서 영양분을 가져와서 에너지로 바꾼다. 이것을 자가분해라고 한다. 7. 노화를 방지하고 난치병을 고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핀들 교수는 생쥐 실험을 통해 19개의 유전자가 젊어지는 것을 알아냈다. 고령의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한 마리당 일주일에 95kcal의 먹이를 주다가 2주 동안 80kcal로 84% 감량했다. 그 다음 2주는 53kcal로 56% 감량했다. 이 4주간의 소식 실험에서 생쥐의 유전자 중 19개가 젊어졌다. 이들 유전자는 전부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 유전자들이었다. 단식은 자고 있던 유전자를 깨울 가능성이 있다. 체질이 변하거나 난치병이 낫는 것은 유전자 치료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8. 스태미나를 강화한다. 일본에서 국민적 스타였던 프로레슬러 역도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갔을 때 대회 하루 전날 단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합이 있는 날이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링에 올랐다. 그 이유에 대해 역도사는 먹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싱 선수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시합 직전까지 거의 단식 상태에서 격렬하게 훈련한다. 복싱 선수들의 경이적인 스태미나도 단식에 의한 것이다. 9. 면역력을 높인다. 구슈 대학의 구보 도모하루 교수는 불과 3일간의 단식을 통해 3가지를 확인했다. 1. 림프구의 면역이 높아진다. 2.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많아진다. 3. 흉선이나 부신의 중량이 커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그 밖에도 알러지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염 등의 알러지성 질환도 소식으로 증상이 격감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10. 활성산소를 낮춘다. 활성산소란 산화력이 강한 산소를 말한다. 활성산소는 우리들이 장기나 조직 등을 산화시켜 장애를 일으킨다. 철이 녹쓰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단식은 체내로의 산소 흡입량이 줄어든다. 간헐적 단식에서는 산소 소비량이 13%나 줄어드는 실험 결과가 있다. 서양의학은 주로 대증요법의 입장에 서 있다. 대증요법이란 어떤 질환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아니고 증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대증요법은 건강 상태도, 자각 증상도, 검사 소견도 좋아진다.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서양의학은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질환에 대해 원인요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인요법이란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치료를 말한다. 저자는 단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만성질환들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지방 속에는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다.
단식으로 지방이 분해되면 잠복해 있던 균이 지방독으로 배설된다. 지방세포에서 다양한 물질이 분비된다. 대표적인 것이 아디토사이토카인이라는 활성 물질이다. 이것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같은 물질이다. 단식을 하면 이것들이 지방세포에서 다량으로 방출되어 지방세포를 없앤다. 단식 3일째는 유해한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독소세포가 전부 소용돌이치며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온다.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염증이 끔찍하게 발생한다. 이 호전 반응을 알고 극복해야 한다. 이는 단식의 부작용이 아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영양학자 클라이브 맥케이 박사의 연구 논문 생쥐의 영양과 수명에 관한 연구는 선구적인 연구이다. 이 논문은 무려 85년 전인 1935년 영양저널에 발표되었다. 맥케이 박사는 실험용 생쥐를 두 그룹으로 분류했다. A그룹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고 B그룹은 칼로리를 60%로 줄여서 배급했다. 결과적으로 B그룹 생쥐의 평균 수명이 A그룹보다 2배 가까이 연장되었음을 밝혔다. 맥케이는 B그룹에서는 1400일 이상 생존한 생쥐도 있었다고 밝혔다. 1980년대 후반 미국 국립위생연구소의 연구진들은 맥케이 박사의 실험 결과를 다시금 증명하였다. 연구진들은 영장류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원숭이 60마리를 30마리씩 A와 B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은 마음대로 먹게 했으며 B그룹은 칼로리를 70%로 제한했다. 이 실험은 무려 15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B그룹의 사망률은 A그룹의 50%였다. 즉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 그룹은 2배 더 오래 살았던 것이다. 이 실험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B그룹의 원숭이들은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았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원숭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소식은 안티에이징과 면역력 그리고 정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의 무려 20년 연구의 결과이다. 2009년 7월 10일자 사이언스에 게재되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대상이 된 원숭이는 붉은 털 원숭이 76마리였다.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이들 원숭이들은 대부분 7세에서 14세의 성체였다. A그룹은 식사를 제한하지 않았고 B그룹은 70%로 식사를 제한했다. 붉은 털 원숭이의 수명은 통상 27년이라고 한다. 20년 후 포식그룹인 A그룹과 소식그룹인 B그룹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A그룹 원숭이의 50%가 사망했고 B그룹 원숭이는 20%만 사망했다. A그룹은 암, 당뇨병, 심장병, 뇌위축 등 노화에 수반되는 질병으로 숨을 거뒀다. 반면에 B그룹의 사망률은 A그룹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A그룹은 주름살이 심하고 털도 푸석푸석했고 활기도 없었다. 반면에 B그룹 원숭이들은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주름살도 없었고 털에 윤기가 흘렀다. 즉 젊었다. 먹지 않는 사람일수록 아이가 태어난다. 정력도 세다. 왜 그럴까? 밭작물도 마찬가지이다.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작물의 덩치는 커지지만 열매는 맺지 못한다. 농부라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대신에 열매는 적어진다. 반대로 비료를 적게 주면 열매가 많아진다. 그 이유는 왜일까? 그것은 작물이 위기감을 느껴 종족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단식은 생명에게 일종의 위기다. 그 위기감이 생존 능력에 스위치를 넣는 것이다. 생식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공복감 등의 생리 스트레스는 몸의 경고로 감지된다.
생존 본능과 더불어 자손을 남기려는 보존 본능이 작동된다. 양계업계에는 알을 많이 낳게 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암탉에게 주는 먹이를 일정 기간 끊는 것이다. 닭에게 단식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때를 봐서 다시 먹이를 주면 줄줄이 알을 낳는다고 한다. 단식도장의 데라이 다카오 씨는 발정난 수케는 며칠 동안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암컷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발정기와 단식에는 무언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물개는 교미기의 수컷끼리 한 달 남짓에 걸쳐서 절식한 채로 싸워서 승자가 허기진 몸으로 암컷 무리를 차지한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생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정자가 격감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이다. 덴마크의 스카케벡 박사가 21개국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940년에는 1억 2천 마리에서 1990년에는 6천만 마리로 격감했다. 50년 만에 인류의 정자가 5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정자수의 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자수 감소의 유력한 용의자는 환경호르몬이다. 환경호르몬은 교란 물질로 자연계의 수컷을 암컷화시키고 있다. 1998년 데이쿄 대학 의학부에서는 체육계열 남학생 34명의 정자를 조사했다. 34명 중 유일하게 한 명만 임신 최저 수준을 넘어섰다. 최저 수준은 1. 정자수 2천만 마리, 2. 정자 활성도 50% 이상이다. 정력이 왕성해야 할 학생들 중 97%가 불임 수준이라는 것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정자 이상률이 높은 남성의 경우 77%가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것으로 응답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도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남성의 정자는 평균치의 2배의 수준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자수의 생성이 식이습관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심신일여. 몸과 마음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정신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 면역력이란 자연 치유력의 하나이다. 웃음은 NK세포가 증가하여 활성이 높아진다. NK세포는 웃으면 분비되는 쾌감 호르몬을 먹으면서 증가한다. 면역학자 아보도르 교수는 암을 치료하는 3가지가 있다. 그것은 웃는 것, 식사를 바꾸는 것,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니오의과대학 요시노 시니치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2그룹으로 나누어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A그룹은 19년 동안 류마티스를 알아온 여성 환자 26명, B그룹은 건강한 여성 26명으로 구성하였다. A그룹과 B그룹 52명에게 재미있는 폭소 공연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A그룹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격감하였고 류마티즘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인터로이킨6의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졌다. 웃음은 염증 수치를 극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스쿠바 대학 명예교수 무라카미 가즈오 박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A그룹의 학생들은 따분한 강의를 듣게 하고 B그룹의 학생들은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게 하였다. 그 후 A그룹과 B그룹의 식후 혈당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A그룹은 혈당치가 평균 123mg 상승하였고 B그룹은 77mg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결국 웃음은 혈당치의 상승에 약 40%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일 때 몸은 교감신경 우위의 상태에 놓인다. 긴장 상태가 된다. 그러면 불쾌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된다. 분노의 호르몬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체내에 독을 발생시키고 그 자극은 백혈구의 일종인 과립구를 증가시킨다.
그것과 반비례해서 암세포와 싸우는 NK세포가 줄어든다. 즉, 마음이 부정적이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고 암은 증식해 간다. 또한 아드레날린은 혈당치를 상승시키고 혈압과 맥박도 상승시킨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면 몸은 전투태세로 돌입하게 되고 심신의 긴장은 스트레스가 되어 몸은 지쳐간다. 그만큼 치유력, 저항력, 면역력도 약해진다. 부정적 마음이 질병을 만드는 구조이다. 긍정적인 마음의 메커니즘은 정반대이다.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된다. 도파민, 세로토닌도 분비된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감사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 되뇌 변연계와 기저핵에 엔돌핀, 도파민이 증가하여 질병이나 통증의 원인인 스트레스 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긍정 호르몬의 증가는 NK세포의 증가로 이어지며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후나세 슌스케의 절반만 먹으면 2배 오래 산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역시 단식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식에 관련된 책들을 읽은 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플 때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완화되고 치료되는 결과를 자주 접하곤 했습니다. 단식이 최고의 명의라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에게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텅 빈 위장에 익숙합니다. 언제 어디서 위장을 채울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DNA에는 배고픔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배부름과 조우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배부름은 우리 몸에 아주 낯선 친구입니다. 그래서 배부름은 비만을 낳고 비만은 질병을 낳습니다.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대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단식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단식을 통해 건강해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식은 잘 아시는 대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대부분 8시간에서 10시간을 공복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야 하기 때문이죠. 자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복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면 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음식의 종류를 세세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유연합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을 유지하든 저녁을 먹지 않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시간대를 설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하루 3끼를 모두 먹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24시간 단식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할만합니다. 간헐적 단식 시간 중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무제한 가능합니다. 물, 커피, 홍차, 녹차, 탄산수 등은 모두 가능합니다. 견딜 수 없는 배고픔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먹는 시간 동안에는 칼로리의 제한 없이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력 운동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체지방 감소와 더불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먹기보다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풍요의 저주는 우리에게 과식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방송했던 간헐적 단식편 브래드 필론의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